체인이라는 블록체인을 이 사람들이 개발했는데 이 블록체인을 개발해서 EHR을 관리하기 위한 블록체인을 개발한 내용의 논문입니다. 저자들은 중국인 대학들의 출신의 이제 저자들입니다. 네, 먼저 앱스트랙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헬스케어에서 전문가들은 환자의 헬스 레코드를 정확하게 잘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병원 기관 간에 여러 병원 기관 간의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메디컬 히스토리에 대한 완전한 이제 리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중요한 정보가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은 이러한 골을 성취하기 위해서 EHR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양질의 치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에서 언급한 EHR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가 이제 법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허들이 존재하는데 이건 이제 퍼포먼스나 프라이버시 이슈와 같은 이런 걱정들이 이제 이런 허들에 속합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어떤 EHR을 관리하기 위한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인데 헬스체인이라는 이름에 그래서 기성의 EHR 시스템의 약점들을 보완하겠다라는 연구 목표를 제시합니다. 소드에서는 헬스체인이라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이제 만들었고 병원 그리고 보험 정부 기관 이런 여러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컨소시엄으로 구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서 모든 사용자들이 동의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적용을 했다고 하고 모든 피어 노드들은 이제 분산된 원장에 EHR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체인 코드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그 퍼미션을 규제합니다. 그리고 지명된 이 오더러라는 게 있는데 오더러는 EHR에 대한 요청에 대한 오더를 이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블록을 피어들에게 배포합니다. 헬스체인은 펑셔널, non 펑셔널 요구사항들을 다 충족을 했고 EHR을 디스트리뷰트 레저에다가 저장을 하고 여러 사용자들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프라이버시를 이제 보존했고 보안도 강화했고 그리고 성능도 출력 높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는 블록체인 기술을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EHR에다가 적용하는 것은 기존의 EHR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네, 인트로덕션입니다. EHR은 시간이나 공간을 떠나서 잘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잘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법적인 규제 안에서. EHR에 대한 디지타이제이션의 단계를 두 단계로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데 디지타이제이션의 첫 번째 스테이지로는 메디컬 히스토리를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에 관할하에서 EMR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기존의 페이퍼 기반의 EHR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컨드 스테이지에서는 인가받은 의사와 스태프들이 여러 기관에 있는 EHR에 접근해서 생성하고 관리하고 컨설트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질적인 EHR 시스템 간의 서로 상호 운용성이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세컨드 스테이지를 얘기하고 이걸 통해서 서로 다른 프로바이더들 간에 이제 메디컬 인포메이션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다른 기관에 있는 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서로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까지 이제 갖추게 된 게 세컨드 스테이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기술적인 법적인 허들이 존재합니다. 그거를 세 가지로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시스템들은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인테그리티, 그리고 리트리벌, 레이트 이런 것, EHR에 대한 추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기능들이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항상 EHR의 자신들의 관리 하에 있지 않으면은 프라이버시나 데이터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우려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페이션트 리포트 데이터가 항상 EHR에 기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세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EHR을 도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헬스체인은 EHR을 위한 블록체인이고 레코드를 블록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고 그리고 크립토그래픽 해시를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디스트리뷰트 P2P 데이터베이스로서 활용돼서 데이터 어베일러빌리티, 인테그리티, 그리고 리스폰스 타임이 보장됩니다. 두 번째로는 거버넌스 모델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참여자들이 이제 동일한 비즈니스 로직을 적용을 할 수 있고 히파, 컴플라이언스나 어세스 컨트롤 폴리시를 체인 코드나 스마트 컨트랙트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랑 체인 코드가 같은 건데 체인 코드는 이제 하이퍼레드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체인 코드라고 명칭을 정해 놓은 거라서 이렇게 써놨고요. 블록체인은 그리고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에 의해 잘 관리가 되고 데이터를 쓸 수는 있지만 한번 써지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헬스체인에서는 PHR도 레저에다가 쓸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은 EHR 적용하는 것은 EHR의 디지타이제이션의 서드 스테이지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스체인은 다른 EHR 블록체인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기관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의 어베일러빌리티, 인테그리티 그리고 석세스풀 리트리벌 레이트를 제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싱글 폴트 톨러런스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POA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신용할 수 있는 오더러가 있어서 이제 유효한 블록을 생성하는 데에 대한 책임을 오더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 코드 API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타입의 유저들이 서로 다른 각각에 맞는 API를 사용하게 해서 각 사용자 타입에 맞는 어세스 컨트롤 폴리시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들이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을 때 익스페리멘탈 인바이러먼트에 잘 수행이 될 수 있었다.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 설명이 몇 번째 말씀하시는? 네 번째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번째요. 예, 이게 그러니까 블록체인 안에 API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API를 통해서 서로 다른 그러니까 사용자의 유형이 뭐 병원도 있고 인슈런스 프로바이더도 있고 거먼트 에이전시도 있고 여러 타입이 있는데 이 각 사용자 타입에 맞는 데이터의 어세스 컨트롤을 하기 위한 API를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퍼제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유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접근한다고. 네.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authorized 네. 사용이 네네네. 그걸 포제스라고 쓴 거예요. 포제스라고 그러면 API를 뭐 만들고 지우고 할 수 있을 것처럼도 느껴져서 단어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by the governance 모델에서 governance 모델이라는 게 체인 코드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which is specified by the governance model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 the governance model이라는 게 결국은 전체 체인 코드 내용일 거 아니에요. 이 블록체인에서. 그게 거버넌스잖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거버넌스 모델 전체 체인 코드가 정의한 거버넌스 모델인 내용들을 디퍼런 유저가
사용한다, authorized to use,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정도로 보는 게 맞나? 문장이 좀 possess라는 단어가 좀 거슬려서. 아,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저들이 여기서 노드를 음. 갖는 거를 생각하면은 노드를 갖는다는 건 체인 코드 API를 갖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아, 그럼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POA니까 컨소시엄에 네, 속한 노드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POA에 들어가 있지 않은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지 않은 개별 노드가 있으니까 그 개별 노드가 어, 여기서 디퍼런 유저라는 건 그 개별 노드가 이 API를 사용하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한다. 네, 네,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좀 지금 포제스라는 걸 제가 정확히 생각하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번 뒤에 설명이 또 깊게, 이 부분은 깊게 나오니까 한번 다시 보면서 생각을 좀 또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이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이 헬스체인이라는 시스템의 전체 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참여자들이 유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API가 있습니다. 이 API가 체인 코드 안에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액세스 피어들, 테이블이네요. 뭐 액세스 테이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면 그렇게 그 보시면 말이 됩니다. 예. 액세스 테이블이라는 뜻인 것 같네요. 네. 네네네. 아마 프로세스라는 제가, 단어가 좀 헷갈렸는데 네네. 소유라기보다는 그런 사용 권한을 가졌다. 그 정도지. 네. 이게 그래서 노드가, 이게 회색은 병원이고, 파란색은 인슈런스고, 거버먼털이 노란색인데, 피어들이 이제 좀 다르게 체크가 되어 있어서, 전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일단 계속 진행하면, 여기는 의사, 그리고 랩 테크니션, 널스 이렇게 병원에 소속된 스태프들이 여기 정의돼 있고, 보험사, 오디터로서 보험사가 있고, 이 정부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레귤레이터, 페이션트, 패밀리 멤버, 리서처, 이머전시 스텝이 정부기관 아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원과 보험사, 거버먼트 에이전시가 관리하는 노드들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바깥에 어떻게 보면 오더러가 있고, 그리고 CA라는 거는 Certificate Authority라 해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걸 보시는데, CA가 세 개가 있어서 병원, 그리고 보험, 정부 이렇게 각각의 그룹에 맞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 이거는 원래 이제 오더러와 CA 그리고 그리고 이 블록체인 이 구조는 하이퍼레드에서 원래 이런 식으로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뭐 아주 이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다 만든 건 아니고 오더러나 CA 이런 건 다 원래 하이퍼레드에 있습니다. 하이퍼레저의 구조예요, 이게. 네, 하이퍼레드가 이런 식으로 씁니다. 다 이미 오더러라는 것, CA라는 것 이게 다 이미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기본 구성, 하이퍼레저의 기본 구성이 이 구조를 네, 갖고 있다. 네. 그거를 활용한 겁니다, 여기서. 일단 의문이 드는 게 그 환자 부분이 제일 중요한 환자가 여기서 뭐 거버먼트 에이전시에 들어있기도 하지만 네, 롤이 되게 여기서는 하여튼 부각되어 있지는 않네요. 네, 이게 EHR을 대체하기 위한 거라서 그런지 근데 최종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 환자가 최종 권한을 갖는다고는 하는데요. 아, 뭐 그를 따로 페이션 센터드 인테그레이션에는 큰 관심이 없나요? 이 연구자들은? 그러니까 페이션 그런 컨트롤이라든가 페이션 센터드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그런 거보다 공급자 중심의 블록체인인가? 공급자 네트워크? 기본 철학 이 논문에 네, 그쪽에 좀 제일 치우쳐져서 개발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서 문장에서 나왔던 그 different users possess 그 단어는 내가 보기엔 이 그림에서는 위에 닥터 앨리스, 닥터 베리, 뭐 랩 테크니션, 널스 이런 또는 레귤레이터 이런 사람들이 각각 네, 자기 API를 가지고 있다. API for doctor, API for patient, API for regulator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박스를 쳐서 하얀색 사각형에 네, 그걸 표현한 문장인 것 같아요. 앞에 서술은. 예. 네,
폴리시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그다음에 좀 CA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서 가져와 봤는데요. 그 Certificate Authority인데 인증서 발급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인증서를 CA라는 컴포넌트는 이제 인증서를 각 기관에 맞는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MSP라는 게 이제 멤버십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사용자에 대한 거를 인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정 사람이 이제 뭐 접속을 하면 그 사람이 이 기관에 적합한 신원은 파악을 이제 하는 거고요. 이것도 이 MSP라는 것도 하이퍼레저에 원래 있는 기능이라서 그래서 Fine Grained Access 그리고 Trace 비협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더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신용을 하는 기관 어떻게 보면 좀 중앙기관적인 면모가 있는데 이제 EHR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걸 이제 오더링 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블록 라이터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블록 데이터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블록 라이터로서의 이 오더러는 시그니처를 블록 안에다가 심어가지고 노드들한테 배포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은 온체인 데이터 스토리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이퍼레저를 잘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논문이군요. 네, 이게 이더리움 POA하고 비슷한데 이제 그런 하이퍼레저는 기본적으로 그 독자적인 그 데이터베이스를 심을 수 있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독자적으로 있는 부분, 그리고 멤버십 서비스, 오더러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기본의 다른 블록체인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하이퍼레저의 특징이다 이거죠. 네, 하이퍼레저 이 퍼미션드 블록체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구성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퍼블릭은 데이터베이스를 가능한. 지원하고요, 그 대신. 네,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는 거죠, 그 대신. 네,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온체인에 이슈는 별로 없는 거. 온체인에 하려면 어렵잖아요, 원래. 비트코인이나 네, 네, 이더리움은 온체인에 저장하려면 데이터 커지면 괴롭잖아요. 네, 하이퍼레저에서는 그 문제는 해결을 하고 가나 보죠. 네. 음. 근데 이제 네트워크 유지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 이런 건 전혀 없는 구조입니다. 토큰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유지는 누가 해요? 폴. 그래서 예, 이거는 그래서 기업형 블록체인인데 기업이 그냥 센트럴라이즈하게 관리를 하는데 좀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센트럴라이즈드 시스템 성격이 좀 강한 그런 거예요? 이게 네, 이거는 여전히 그런 부분의 지적을 계속 받습니다. 블록체인이 아니라는 지적도 많이 받고요. 심지어 블록체인이 아니란 얘기까지 한다.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네네. 네, 좀 그쪽으로 많이 편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구조를 유지하기가 어렵거든, 현재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하이퍼레저 열심히 하는 분 있거든요. 한번 모셔서 강의 한번 들어볼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나? 어디까지? 예. 그리고 사용자별 권한에 대한 차이가 이제 이 피규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헬스 체인에 EHR이 있으면은 사용자별로 이제 허가된 권한이 좀 다릅니다. 뭐 물론 사용자가 세부적으로 권한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대로 가능한 권한을 보면은 이제 레귤레이터나 어디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리서처도 사실 리드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노니마이즈드 리드만 가능하고요. 다른 멤버들은 다 리드, 라이트, 오서라이제이션 다 가능하고 환자도 이제 다 가능하고 근데 이제
리서처는 어노니마이즈드 데이터만 리드가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타입별로 다른 이게 다 API로 이제 이 어세스 폴리시가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소라이제이션에 대한 구조인데 이게 환자가 최종적으로는 제일 루트에 있고 자기에 대한 의료 정보는 뭐 의사나 이머전시 스텝 그리고 패밀리 멤버 이렇게 권한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닥터 앨리스도 다른 닥터 베티한테 줄 수 있고 랩 테크니션, 널스 이렇게 이 환자에 대한 어소라이제이션을 줄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어세스 라이트는 환자로부터 조절이 된다라는 거가 써 있는 걸 봐서는 그리고 상속된다라는 말도 여기에 써 있었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게 환자가 최종적으로는 어세스 컨트롤을 다 가능하다라는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쓰여 있지 않은 여기는 의사랑 뭐 이머전시 스텝, 뭐 랩 테크니션, 널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없는 세 개의 레귤레이터, 어디터, 리서처는 데이터 리드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데이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한 데이터 모델인데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의 유형만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데모그래픽, 인카운터 노트, 테스트 리절트, 어소라이제이션, 리코드 이렇게 있어서 이 데모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PHR로 여기선 얘기하는데 이 환자가 직접 자기의 정보를 입력을 해가지고 넣을 수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나 테스트 리절트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입력을 하는 경우고 어소라이즌 리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면 다 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이런 데이터 모델이 이제 블록 안에서 관리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어소라이제이션을 하는 프로세스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앨리스 클라이언트, 앨리스는 여기서 의사입니다. 이 설명 이제 각 스텝별 설명은 여기 상세하게 있는데요. 앨리스라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인카운트 노트를 헬스체인에다가 쓰고 싶을 때 이제 일어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1번부터 2번까지는 이 사람이 이제 있을 수 있는지를 권한을 이제 체크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피어 하나에 접속을 해서 EHR 리퀘스트를 날립니다. 그게 1번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피어 A가 이 사람이 유효한 사람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EHR 리스폰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퀘스트 안에는 뭐 포맷, 뭐 시그니처, 어세스 퍼미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2번까지 파악을 하고 3번부터는 오더러한테 이제 이 피어로부터 이제 받은 권한을 오더러한테 보내서 오더러는 그리고 보낼 때 이제 트랜잭션까지 같이 보내는데 어떤 데이터를 쓸지 그런 걸 보내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블록 안에는 앨리스가 보낸 EHR이 블록 안에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더러가 데이터를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 베티라는 클라이언트가 또 이제 데이터를 쓰게 되면 같은 블록 안에 이게 써지겠죠. 이렇게 해서 오더러는 순서대로 앨리스 거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 베티 거를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4번 보시면은 오더러가 모든 피어들한테 데이터를 이제 분배를 해주는 거고요. 그럼 피어들은 받은 데이터를 이제 서명을 검증하고 버전 넘버를 체크를 한 다음에 자기 이제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앨리스라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노트를 이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블록에다 EHR 정보를 입력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블록 데이터인데요. 여기 안에는 블록은 n 플러스 인 블록은 n번에 이제 해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헤더 그리고 EHR 트랜잭션 메타데이터 이렇게 있는데요. 헤더 안에는 당연히 이제 previous 블록 캐시와 현재 블록 캐시가 저장이 되어 있고 메타데이터는 타임 스탬프와 그 인증 정보 그리고 서명 정보가 있습니다. 오더러에 대한 EHR 트랜잭션에는 트랜잭션 ID, 체인 코드 네임, 그러니까 API 네임이겠죠. 그리고
EHR 요청, EHR 응답, 그리고 유저에 대한 시그니처, 피어에 대한 시그니처, 이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 블록 구조로 레저에다가 다 쓰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POA라는 걸 통해서 POW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 블록 생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다음 리절트인데요. 여기서 프로토타입 블록체인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 환경을 간략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이퍼레저 패브릭으로 만들었고, 당연히 이제 퍼미션드 블록체인이고, 그리고 여기서 그 퍼포먼스 측정을 하는데, 뭐 배치 타임아웃과 배치 사이즈를 이 블록체인을 처음에 구성할 때 설정을 합니다. 이제 배치 타임아웃이라는 것과 배치 사이즈를 다르게 함으로써 이 블록 생성에 대한 퍼포먼스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이제 비교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첫 블록 배치 타임아웃 같은 경우에는 한 블록이 만들어지는데 최대로 웨이트하는 시간, 블록체인에서 웨이트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 한 블록 안에 얼마나 많은 EHR 트랜잭션이 들어갈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조절해가면서 어떤 게 가장 퍼포먼스가 괜찮은지 이런 걸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쓴 데이터, 헬스체인 안에서 블록 안에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저장된 걸 보여주는 예제인데요. 페이션트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스티브 애플이라는 사람이 데모그래픽 레코드를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블록에 써졌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 구조도 하이퍼레저에서는 다 개발자가 이제 구성을 마음대로 데이터 이제 모델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페이션트 아이디,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 몸무게, 주소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칼 세이벤이라는 의사를 봤을 때 이 의사한테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는 부분이 이제 다음과 같이 어서라이제이션에 대한 누가 누구한테 이런 퍼미션을 줬다. 닥터 아이디까지 포함해서 이런 블록 데이터를 생성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환자가 자신에 대한 상태를 의사를 봤을 때 얘기를 하면 의사가 이제 그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면 블록이 다음과 같이 써지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사는 그 병원의 직원한테, 존도라는 병원 직원한테 이 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질 검사를 하라고 이제 어소라이제이션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애플이 존도한테 리더 라이트에 대한 권한을 주는 거고요. 존도는 이 정보를 이제 확인하고 추가적인 검사 결과를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리서처가 이 인카운터 노트를 볼 때 이 전체 앞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요약해서 볼 때 이 각 어노니마이즈드 된, 그러니까 이 신원에 대한 정보는 해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래서 익명화는 됐지만 내 레코드들은 볼 수 있는 이런 블록을 리서처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익명화됐지만 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익명화됐지만 익명화는 됐지만 이 레코드들, 이 데이터 레코드들은 볼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해야지? 익명화된 신앙과 이 헬스 레코드들을 볼 수 있다. 이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마 그 익명화된 부분은 위에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익명화한 것 같고. 예. 이게 위에 세 개는 그 사람, 환자, 의사, 테크니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지만 모르게 한다는 거죠, 그냥. 네네. 그 말.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루틴 팔로 뭐 no complaints 이런 거는 그 환자에 대한 데이터거든. 의사가 썼든 환자가 썼든. 그러니까 그냥 사람만 익명화하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는 익명화 되지는 잘 않고요. 네. 네네. 어쨌든 그런 위에 뜻인 것 같아요. 표준, 이게 기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하이퍼레저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 블록에 대한 블록 데이터에 대한 기본 개념.
그다음에는 시큐리티 테스트를 뭐 해봤다고 하는데요. 한 환자가 잘못된 서버에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잘못된 서버로 웹조에 접근할 때 당연히 폴트가 나겠죠. 그래서 잘못된 서버로 접속했다는 에러 코드를 보여줬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일부러 에러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세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환자가 잘못된 서버에 접근할 때, 두 번째로는 유효하지 않은 사용자가 웹조에 접근할 때, 세 번째로는 의사가 EHR을 그러니까 변조할 때. 근데 여기서 이제 변조는 못하고 이제 어떤 레코드가 변경된 부분을 이제 추가로 기록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록은 변경되지 않고 새로운 기록이 추가됐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록을 변경할 수 없었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데 인카운트 노트에 이제 Physician Examination No Acute Distress라고 된 부분을 템퍼한 사람이 이제 어큐트 디스트레스로 템퍼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시큐리티를 시큐리티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잘 커버했다라는 걸 여기서 시뮬레이션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시나리오 테스트를 합니다. 네 가지 시나리오를 테스트를 하는데 아까 앞서서 말했던 배치 타임압과 배치 사이즈에 대한 파라미터를 블록체인을 구성할 때 설정할 때 이제 다르게 세 번의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한 개의 데이터를 리드를 할 때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배치 타임아웃과 배치 사이즈는 데이터를 쓸 때 영향을 받는 요소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리드할 때는 거의 세 가지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컨커런트 리즈라고 해서 1000개의 읽기 요청을 동시에 발생을 시켰을 때 이제 나오는 소요 시간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배치 타임하고 배치 사이즈가 블록에 라이트를 할 때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세 가지에서 차이가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싱글 라이트와 컨커런트 라이트 이거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서는 배치 타임아웃이 20이라는 뜻은 한 블록을 생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 20초로 지정을 한 것이고 배치 사이즈는 한 블록 안에 1000개의 레코드를 저장을 하겠다라는 블록체인의 세팅이고 이거는 이제 한 개의 블록 안에 한 개의 레코드만 저장하겠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이제 한 블록 안에 10개를 저장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배치 타임아웃은 블록이 생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2초로 저장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걸리는 시간을 보면 거의 뭐 노드를 A, B, C, D, E, F라고 해가지고 이제 6개의 노드로 구성을 했었고 뭐 최종적으로는 거의 이것만 레이턴시만 보시면 되는데 뭐 싱글 라이트를 할 때는 20개의 타임아웃과 1개의 배치 사이즈를 했을 때 제일 빠른 퍼포먼스를 냈다라고 볼 수 있지만 1000개의 컨커런트 라이트를 할 때는 이게 라이트인데 제가 잘못 쓴 거고요. 1000개의 라이트를 요청을 했을 때 오히려 트랜잭션 레이턴시에서는 20개의 배치 타임아웃과 20개의 배치 사이즈에서 이제 가장 많은 레이턴시가 발생했다. 이거는 TPS인데 초당 생성된 트랜잭션 개수인데 이거는 오히려 낮게 됐다라는 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게 제일 나은지 그런 건 설명해 주지 않지만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블록체인을 생성해야 되는 것을 보여줬다. 배치 타임하고 배치 사이즈가 블록체인을 구성할 때 영향을 크게 준다, 데이터를 쓸 때 크게 영향을 준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디스커션인데요.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다르게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서 의사와 환자들은 서로 이제 인증하고 서로를 이제 식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퍼블릭에서는 이제 서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용할 수도 없지만 이제 이 블록체인은 퍼미션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신용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연결될 수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비인가된 사람들,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레드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고 우리 시스템은 어떻게 봐요? 비교하면 우리도 POA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POA이기 때문에요? 아니면은 그 처음에 그 인증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POA가 인증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아, 이더리움 자체는 사실은 그런 기능이 없는데 POA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게 생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원래 우리 헬스바트 플랫폼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저 등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회원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POA로 하고 어떻게 되나 그 둘의 관계가 그러니까 원래 헬스바트 플랫폼에서의 그냥 회원 관리 체계가 있고 그렇죠? 어서리제이션.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하고 연결은 우리 같으면 실제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헬스부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한 오선티케이션이나 오소라이제이션을 블록체인에서는 하지 않고 플랫폼에서 합니다. 그렇죠. 할 네네. 필요가 있나요? 그럼 블록체인에서 한번? 그거를 음, 정확히 근데 이제 누구 간의 컨트랙 관계가 변조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으로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컨트랙 관계를 변조하지 못한다라고 주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봅시다. 뭐 그런 이슈가 있긴 있네요. 네. 그리고 네, 헬스체인은 한번 이건 원래 블록체인 다 그렇지만 한번 EHR이 추가되면 변조될 수 없기 때문에 이뮤터블하다. 헬스체인은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누군가가 독점적으로 뭐 전체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트랜스페런트하다. 그리고 인카운터 노트나 랩 리절트 같은 이런 EHR은 서로 사용자들 간에 공유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치료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EHR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갖고 있고 그리고 헬스체인은 POA니까. 네네 이 트랜잭션 익스큐트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참여자가 관여되지는 않고 그 오더러가 블록체인 제너레이션에 모든 오더러들이 블록 제너레이션에 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노드를 쉽게 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을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리미테이션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프로토타입에서 오더러가 하나였기 때문에 오더러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싱글 포인트 페일리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블록체인 외부에 카프카 클러스터, 뭐 주키퍼, 앙상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 이제 서버 전체 네트워크에서 어떤 서버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서버가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아파치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인데 이런 걸 통해서 커버를 할 수 있었다.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드에 대한 레이턴시가 레저 안에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리드에 대한 이제
지연 시간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환자에 대한 인덱스를 ledger 안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한 인덱스를 블록 안에다가 ledger 안에다 추가를 해줌으로써 리드 오퍼레이션을 좀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앞으로의 방향을 좀 제시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